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8일 제13주 화학의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제출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5월 21일 과제 낸 날짜 요일을 적었는데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이 벌써 13주 차이고 한 학기가 15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두 번밖에 남지 않았죠. 일정을 간단히 이제 알려주면 자, 오늘이 28일이고요. 13주 차죠. 다음 주가 4일, 이제 11일이 이제 사실은 종강이에요, 종강. 종강하는 그 주간에 이제 보통 기말고사를 보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기말고사 수업 대신에 기말고사를 볼 건데,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원격으로 어떻게 문제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원격으로 기말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부터 시작을 했다고 치고 이 주 차가 여기가 아니죠. 첫째 주부터 시작했다고 치고 15주 차가 6월 11일인데 우리가 첫 두 주를 휴강을 했기 때문에 이 휴강을 이 뒤쪽에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과제 대체 가능하다 학교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3월 첫째 주 제1주차와 2주차에 대해서는 이제 과제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업 듣는 거 힘들기 때문에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과제는 오늘 이제 대체 과제가 나가면 2주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과제는 아닌데 2주 동안 준비해서 10일 날 내시면 돼요. 그 다음 기말고사 보기 전에 10일 날 밤 10시까지 이제 파일로 여러분이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자, 과제는 뭐냐 하면 우리 그 교재 102쪽부터 106까지 이렇게 4페이지에 거쳐서 화학 연대표가 나와 있어요. 연도가 나와 있고 무슨 발명이나 뭐가 이렇게 일어났다, 무슨 법칙이 발표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옛날부터 최근까지 쭉 연도별로 연대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연대표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책이 없는 학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없는 학우들은 굳이 뭐 책을 이것 때문에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터넷으로 연대표를 검색을 하면 이제 내가 두 군데만 지금 찾아본 건데 자, 요렇게 BC부터 지금 화학사 연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뭐 검색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003년까지 있네요. 2003년까지. 하나 더 보면 여기가 조금 보기 좋게 표로 잘 해놨는데 화학사 연표해서 여기는 조금 앞에 페이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번인 거 보니까 이게 형식을 지금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있다면은 1번이 있다면은 여기에 있겠죠. 이건 생물학사 연표네요. 자, 앞에 보여줬던 요 화면이요.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뭐 이쪽 화면, 그 다음에 교재 어느 걸 참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검색을 해서 더 좋은 연표가 있으면 그걸 참고해도 돼요. 그래서 A4 용지 한 2쪽 정도에 걸쳐서 그냥 보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연도 적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하는 걸 적으시면 돼요. 이게 3월 첫 번째 주 대체 과제입니다. 3월 둘째 주 대체 과제는 그런데 먼저 이 연표를 이제 보고 적되 자기가 또 사건 하나를 보고 적지 말고 다른 데서 이제 이렇게 사건을 찾아서 하나 추가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연표를 교재나 인터넷으로 찾아서 적은 게 있고 적어도 한 사건은 자기가 추가했다 하는 그 추가한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의 대체 과제이고 두 번째 주는 이 화학 연표 중에서 좀 최근의 것 2000년 전후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우면 조금 1900년 이후로 해도 괜찮습니다. 1900년 이후에 또는 최근일수록 좋은데 어떤 사건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검색을 해서 좀 요약을 하는 게 두 번째 과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화학 연표 작성하는 게 첫 번째 과제. 자기가 작성한 연표 중에 한 사건을 택해서 좀 더 자세하게 찾은 다음에 요약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주 대체 과제입니다. 한글이나 아래아 한글이나 MS 워드나 뭐 둘 중에 하나로 주로 이제 사용할 텐데 둘 중에 하나로 보기 좋게 어차피 내용은 있는 거를 치는 거니까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 그 파일을 내든지 PDF로 변환해서 내든지 하여튼 파일로 내는 건데 파일은 아래아 한글, MS 워드 또는 PDF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형식으로 메일로 6월 10일까지 6월 10일이 되겠죠. 6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한글, 워드, MS 워드 아니면은 PDF. 파일 이름은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학번을 이렇게 적고 한 칸 띄고 이름을 적고 또 한 칸 띄고 제1, 2주 대체 과제 이렇게 이제 파일 이름을 적어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이렇게 양식을 맞추지 않으면 누가 뭘 낸 건지 제가 확인하기 힘드니까 대체 과제의 파일명은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과제에 대해서 잘 이제 뭐 파악이 안 되면 메일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산염기에 조금 더 약간 더 나아가는 자세하게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산염기를 좀 더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화학 반응에 관련된 에너지나 반응 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보면 한 학기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화면이 요쪽 이 화면인데 오늘은 pH 관련 이제 문제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pH는 정의가 pH는 마이너스 로그 H 양이온. 이 H 양이온은 다르게 표시하면 H3O 양이온이라고도 히드로늄 이온이다.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수용액에서 H3O나 OH 음이온의 농도를 곱한 것은 언제나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일정하다. 이 값을 물의 이온화 상수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pH 계산하는 거와 조금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pH 계산, 약간 덜 간단한 거 연습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1번은 강한 산이죠. 이 HCl이라는 거는 강산이기 때문에 HCl은 그냥 물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서 전부 다 H3O와 음이온으로 이온화를 해요. 그래서 얘를 최초의 2.0몰 농도 되게 넣어주면 이건 전부 반응을 하니까 전부 다 얘가 2.0몰 농도, 뭐 1대1이니까 얘도 2.0몰 농도. 얘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pH 계산할 때는 이 농도의 값을 로그를 취해서 음의 부호를 붙이면 돼요. 이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2.0이다. 이제 로그 2.0은 간단하게 계산기로 계산하면 뭐 계산 안 해도 알죠, 여러분은 0.3010이니까 마이너스 0.3 정도 됩니다. 이 KOH도 이 강한 염기예요. 이 KOH는 또 역시 전부 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를 하게 되니까 이제 OH의 농도가 이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 OH의 농도가 이만큼 있으니까 H3O의 농도는 두 개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될 테니까 결국은 H3O의 농도는 대괄호 표시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을 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나누기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계산해서 이 로그 값을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시간 관계상 이 계산은 생략입니다. 자, 3번하고 4번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다른 겁니다. 3번은 구체적으로 H3O의 농도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pH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0.3010 더하기 8을 하면은 7.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산인 이 염산의 그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몰 농도가 되도록 녹였다. 처음 문제에서 강산은 다 이온화해서 H3O가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HCl이 녹으면 전부 다 H3O가 되는 거는 맞아요. 이것이 이만한 농도가 되지만 얘 가지고 pH를 계산하면 8이 나오겠죠. 이 8이라는 거는 염기란 뜻이에요. 염기성. 근데 염산을 아주 굉장히 묽은 농도지만 염산을 한 방울
욕조에다 놓고 물을 계속 붓는다고 해서 염기성이 될 리는 없겠죠. 중성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중성이 완벽하게 7.0이니까 얘는 아마 6.98이나 대충 인데 이 정도쯤 될 거예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약간 상황이 다르다. 이제 4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 화면에 있던 요거를 이제 떠올려야 돼요. 물 자체에서도 이렇게 이온화를 해서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생긴다. 물 자체만 해도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항상 이 두 개의 농도의 곱이 이 값을 유지하도록 물은 이제 유지가 돼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염산을 녹임으로 해서 염산에서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추가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H2O의 농도가 순간적으로 약간 얘보다는 많아져요. 계산해 보면 얘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죠.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고 그럼 얘 두 개를 곱하면 이거보다는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역반응이 진행이 돼요. x만큼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x만큼 같다고 하면 이 H3O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빼기 OH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x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오도록 x를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제 x는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아마 이 정도쯤 스케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x가 계산이 되면 이제 이 HCO의 농도는 여기서 x를 대입한 결과가 H3O의 농도가 되고 거기에다 로그를 취해서 부호를 바꾸면 pH가 나온다. 오늘도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 주어질 텐데 혹시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풀고 나서 뭔가 좀 더 시도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 수용액에서 pH는 얼마가 될 것인가 과정은 방금 설명한 부분입니다. 강산의 경우에는 100% 이온화 하니까 집어넣어준 용액이 전부 다 HCO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산이라고 하면 많이 이제 들어왔던 것 중에 염산, 그 다음에 질산, 황산 많이 들어온 거죠. 염산, 질산, 황산, 과염소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산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거의 다 약한 산이다 생각을 하면 돼요. 강산은 화학 방식이 일방적인 화살표로 진행이 되는데 약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진행이 돼요. 적절히 양쪽의 그 농도들이 유지되면서 평형을 이룬다 하는 건데 뭐 적절이라고 해도 상당히 적게 갑니다. 처음에 넣어준 게 만약에 100개 넣어줬다 그러면 5개도 잘 안 가요. 약산은 주로 뭐 많이 가도 뭐 5% 미만 정도 반응을 합니다. 약산에 보면 이제 플로르와 수소가 물에 녹았을 때 플로르와 수소산, 식초의 성분인 아세트산, 이건 좀 이제 몸에 상당히 치명적인 시안화 수소산,
질산하고 비슷하지만 질산은 여기 첨가가 3인데 이거는 2죠. 아질산 그래서 약산이에요. 등등등 이제 약산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다음 카페에 제일 첫 번째 게시글에 그 일반화 PDF 파일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추가해 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PDF 파일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부록 F를 보면 약산들이 이름과 구조식과 이 약산의 해리 상수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와 관련이 있는 건데 이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는 평형 반응에서 반응물의 농도를 분모에다 놓고 생성물의 농도를 분자에다 놓고 각각 곱해서 나눈 값이 이제 온도가 일정하면 이 값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얘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다. 다른 이제 뭐 산들의 경우에는 또 값이 다 따로따로 있겠죠. 약산이니까 이 값이 이제 작은데 이 작은 정도가 그나마도 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누가 조금 더 강하냐 한 비교가 되겠죠. K의 값이 조금이라도 크면 상대적으로 강한 산입니다. 이 강산들은 K의 값이 무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산 불가능해요. 이제 오늘 계산은 예를 들어서 얘가 0.1몰이 되도록 아세트산을 녹였다면 pH는 얼마냐, 이 농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처음에 이제 넣어줄 때는 얘네들은 거의 0이죠. 거의 0. 이제 물에서 나온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있는데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무시해도 되고요. 통이라고 하고 적절하게 순간적으로 평형이 됐을 때 얘네들이 X몰 농도만큼 생긴다고 하면 개수의 B로부터 X몰 농도 여기는 0.10 빼기 X몰 농도 뭐 여기는 용매로도 쓰였기 때문에 이 식에 첨가되지 않는데 그래서 평형이 됐을 때 이 세 개의 값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지금 감산이 안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0.10 빼기 x, x의 제곱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이제 분모를 이쪽으로 곱해서 전개한 다음에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x 계산이 가능해요. 한 가지 이제 좀 편법을 사용하자면 이 분수의 값이 작기 위해서는 분모도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데 이 비율이 이렇게 작기 위해서는 x가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x가 0.1에 비해서 많이 작다고 하면 0.1 빼기 x는 거의 0.1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분모를 그냥 0.1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x를 무시해서 이 x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앞에 거에 비해서 작으니까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분수식은 0.1분의 x 제곱이 돼서 1.8 곱하기 마이너스 5. 이 계산은 쉽죠. 그렇죠? 미지수가 한쪽밖에 없으니까. x 제곱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래서 x는 이제 어차피 양수니까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여기가 아마 1.3 얼마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x가 지금 이 H3O의 농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로그를 취해서 부호를 바꾸면 pH가 됩니다.
오늘 과제는 아세트산의 농도를 계산해서 pH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은 이제 똑같으니까 요 값만 이제 농도를 요 값만 농도를 이제 계산해서 나온 결과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산염기 적정이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 아세트산의 농도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제 그 부분은 빠져 있어서 참고로 적정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잠깐만요. 시간을 좀 봐야 되는데, 15분, 45분, 20분. 네. 산염기 적정이라는 말은 산과 염기를 반응을 해서 완전하게 남는 거 없이 반응해서 염과 물은 상황에 따라서 안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반응이 이제 중화 반응이라 그래요. 중화 반응. 예를 들면 이제 HCl, NaOH, NaCl, H2O 이런 식으로 이제 염산과 수산화소듐이 반응해서 소금하고 물이 생기는데 이 경우는 다행히도 계수가 전부 1이죠. 1. 그래서 이제 이거의 몰수나 1대1로 반응한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몰수 그러면은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를 몰수라고 해요. 그래서 산의 농도를 M1, 부피를 V1. 염기의 농도를 M2, 이 부피를 V2라고 하면 얘는 수산화소듐의 몰수가 되고 얘는 염산에 있는 염화수소의 몰수가 되는데 개수의 비가 1대1이기 때문에 이 값이 똑같아지는 조건으로 반응을 한다. 그래서 4개의 변수 중에서 3개를 알고 하나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V1과 V2는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M1과 M2 중에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 만약에 얘를 모른다 그러면은 M1이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M2 곱하기 V1분의 V2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단위는 이제 이 B로 나왔을 때는 물론 리터가 좋지만 둘 다 밀리리터로 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피의 단위는 리터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세요.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농도와 부피로 주어지고 수산화소듐의 경우에 이제 실제로 고체니까 고체로 만들 때 질량이 주어지면 이때는 이 공식이 필요 없는 거죠. 몰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질량이 주어지면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서 40.0 g/몰로 나누면 질량이 주어지면 몰 질량으로 나눠서 곧바로 몰수가 돼요. 이 경우에는 M1, V1은 몰수, 계산한 몰수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한 계산이죠. 이쪽에 농도 부피 필요 없이.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강한 산과 강한 염기가 반응을 하는 거고 오늘의 과제는 강한 산이 아니라 이제 식초이기 때문에 약한 산,
CH3COOH NaOH 반응을 하면 NaCH3COO 플러스 계산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개수가 여기 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질량이 주어지면 몰수로 바꾸고 농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M1으로 놓고 부피를 알려주면은 이제 V는 알려준 겁니다. V1은 중요한 거는 리터 단위다. 그래서 농도를 하고 농도가 나오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Ka 값이 주어질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pH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한 산이고 이거는 강한 염기죠. 앞에서는 둘 다 이제 강한 산과 강한 염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요게 이제 대충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물론 정확하게 그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NaOH 질량을 잰 거 용액을 담고 이제 뷰렛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뷰렛은 여기 코크가 있어서 잠갔다 열었다 하는 건데 기다란 관에 눈금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걸 뷰렛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식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의 용액에 있는 수산화소듐의 양이 딱 정해져 있는 뭐 1g이면 1g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거와 반응하는 식초의 양이 이제 어느 정도가 정확하게 필요하겠죠. 얼마가 이제 딱 필요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가겠죠. 요렇게 여기까지 나가면 이 안에 있는 식초가 얘랑 반응하는데 충분하다. 그러면 코크로 용액을 쭉 내릴 때 이게 다 사용이 되면 뭔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더 이상 NaOH가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알게 해주는 그 방법 그게 이제 지시약이에요. 이 안에다가 미리 지시약을 넣어서 NaOH가 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얘가 없어지는 순간에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는 어떤 약을 미리 이 안에다가 소량 집어넣어주면 처음에 이제 얘를 넣기 전에는 빨간색이었으니까 집어넣겠죠. 포크를 잘 조절하면서 넣다가 이 색깔이 막 빨간색이 옅어지면서 없어질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마지막에 한 방울을 딱 넣었을 때 빨간색이 없어지면 그때 이제 코크를 닫고 부피의 이 차이를 읽는 거예요. X는 밀리리터. 아까 말한 V1 밀리리터. 그러면은 M1, V1은 여기선 질량을 주어졌을 테니까 몰 질량분의 질량. 그래서 농도를 계산하면 된다. 지시약이라는 거는 산성이나 염기성의 그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말해요. pH에 따라서 색깔이 변합니다. 자, 지시약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그 일반학 책에 나와 있는 지시약을 한번 보면 꽤 여러 종류의 지시약이 있죠.
너무 굵어도 안 좋으니까. 지금 요 밑에 pH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들어봤을 만한 브로모티몰 블루라고 하는 지시약은 pH로 본다면은 6에서 8 사이, 6에서 8 사이에서 변하죠. 변하는 이 범위가 보통 pH로 두 스케일, 이게 폭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pH로 두 스케일 정도에 걸쳐서 변해요. 브로모티몰 블루는 6에서 8 사이인데 6보다 작은 이제 이쪽 영역이 산성 영역이 될 것이고 8보다 큰 쪽이 염기성 영역이 되는데 산성 영역은 노란색, 염기성 영역은 파란색, 중간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초록색. 이렇게 줄여서 그냥 BT 브로모티놀 블루 많이 사용하는 거 편하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는 거 페놀프탈레인이라고 있어요. 페놀프탈레인은 이제 8에서 10 사이에서 변하죠. BTB는 6에서 8. 페놀프탈레인은 이어받아서 8에서 10. 8보다 작은 산성 영역에서는 무색, 10 넘으면은 붉은색. 중간은 이제 뭐 약간 이제 애매해서 무색이기도 하고 뭐 분홍색이기도 하는데 무색으로 보통 합니다. 7이 이제 완벽한 중성이니까 6하고 8 중성을 포함하는 구간에서 변하는 게 BTB고 그 8을 이어받아서 8에서 10 약간 염기성 영역에서 변하는 게 페놀프탈레인이야. 줄여서 그냥 P 얘기를 합니다. 색깔이 변하는 요 구간을 변색 범위라 그래요. 변색 범위가 BTB는 6에서 8, 페놀프탈레인은 8에서 10. 어떤 거는 또 4에서 6. 4에서 6짜리를 한번 요 구간이니까 쭉 올라가서 찾아보면 뭐 얘 아니면 이제 얘가 거기에 해당이 될 텐데 요거라고 합시다. 이게 뭐냐면 메틸 레드예요. 메틸 레드. 조금 더 올라가면 메틸 오렌지가 있는데 얘는 뭐 3에서 5 정도죠. 3에서 5. 메틸 오렌지나 메틸 레드나 색깔이 변하는 그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산성에서는 약간 빨간 계통, 염기성으로 가게 되면은 노란색, 중간에서는 이제 중간이니까 뭐 주황색, 오렌지색.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게 얘보다는 많은데 우리는 외우기 위해서는 메틸 오렌지를 외우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메틸 오렌지는 산성 영역은 붉은색, 염기성은 노란색. BTB는 산성 영역은 노란색, 염기성은 파란색, 중간은 초록색. 파란과 노랑의 중간이니까 붉은색, 빨간색과 노란색의 중간은 주황색이고 페노프탈레인은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변색 범위가 이제 메틸 오렌지는 3에서 5고 BTB는 6에서 8이고 페놀프탈레인은 8에서 10이에요. 이 말은 PP 같은 경우에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에는 8보다 작을 때는 무색이고 10을 넘어가면 붉은색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산염기 적정을 할 때 이제 이 색깔이 변하기 위해서는 pH가 변해야 그 해당하는 영역에 있는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겠죠.
이게 이제 적정 곡선이라 그래요. 적정 곡선. 요것도 우리가 저장을 해야 적정 곡선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강산을 염기로 적정을 하는 거예요. 강산을 플라스크에다가 넣고 염기를 뷰렛에다 이렇게 담아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강산이니까 만약에 0.1몰이다 그러면 0.1몰이다 그러면 pH가 1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그걸 이제 NaOH 강한 염기로 적정을 할 때 완벽하게 이 산하고 염기가 1대1로 만나게 되면 그때가 이제 25ml 들어갔을 때인데, 이 경우에는 pH가 정확하게 7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25보다 아주 소량만 덜 들어가도 pH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24.9 정도 들어갔을 때 여기 가까운 건데, 그러다가 25에서 반 방울만 더 들어가도 pH가 10 이상으로 막 이렇게 높아져요. 거의 이게 이제 1대1 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절벽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 구간을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급변 구간이다 얘기를 해요. 이제 이론적으로 25가 들어가면 반응식의 기수대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25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렇게 급변 구간이 25를 전후로 크게 되면 25 전일 때는 3 정도, 25를 넘는 순간에는 10 정도니까 이 안에서 지시학이 변하는 것들은 다 색깔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가 반응을 할 때는 세 가지 지시학이 다 가능합니다. 메틸 오렌지, 브로모티몰 블루, BTB, 페노프탈레인 사용 가능해요. 근데 아세트산 같이 약한 산을 똑같은 농도 가지고 이제 염기로 적정을 할 때는, 강산이 이 농도일 때는 pH가 1이지만 아세트산은 앞에서 KA로 계산해 보면 3 정도 나와요. 딱 3은 아닌데. 그래서 일단 이제 같은 농도라도 출발점이 다르죠. 그래서 약한 염기를 강한 산으로 적정을 하면 처음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경우에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중간에 수평으로, 완벽한 수평은 아니지만 중간에 수평으로, 그러다가 이제 25를 전후로 급변하는 범위가 생기기는 한데, 이 급변 범위가 이게 4에서 10이라고 하면 얘는 8에서 10 정도. 이제 8보다 작을 때가 우리가 이제 이 계산에 의한 부피보다 적게 들어갔을 때고, 10을 넘어서면 이 개수의 비보다 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 안에서 색깔이 변해야 지시약으로 사용 가능한 겁니다. 메틸 오렌지 같은 거를 쓰면 5를 전후로 pH가 변하니까 요 정도 부피에서 지시약의 색깔이 변해요. 이거는 수산화나트륨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은 약한 산을 강한 염기로 적정할 때에는 급변 범위가, pH의 급변 범위가 8에서 10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시약으로는 오로지 페놀프탈레인만 써야 된다. 나머지 이 두 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제 강산과 약염기, 이 경우에는 pH의 급변하는 범위가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4에서 6 정도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메틸 오렌지나 메틸 레드만 하겠죠. 강산과 강염기는 상황이 좋아서 아무 지시하기나 가능한데, 식초를 수산화나트륨으로 적정할 때는 페놀프탈레인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페놀프탈레인의 변색 범위가 pH에 급변하는 범위에 딱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추가로 하나 더 설명한다면, 이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할 때 처음에는 pH가 막 변하다가 잘 안 변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개수의 비에 의한 요 부피의 절반 위치 근처에서 pH가 잘 안 변해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설명은 못하지만 요 구간에 해당하는 용액을 우리는 완충 용액이라 그래요. 용액을 설명하려면 또 이제 식이만 나오고 복잡해지니까 그거까지는 생략을 하고, 오늘은 산염기의 두 번째 이어서 하는 강의로 pH 계산하는 거와 적정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오늘의 그 과제는 계산 문제인데, 식초를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소듐으로 적정할 때 식초에 있는 아세트산의 농도 계산하는 거와 농도가 나왔을 때에 아세트산의 부피를 계산하는 건데, 앞에 화면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하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약간 힘들더라도 강의한 것들을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흉내 내면서 계산을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